주택 가격이 그냥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집값이 싼지 비싼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 집값을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으로 나눈 그 배수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이 96년부터 22년까지 우리나라 주택 전체의 시장 가격을 합친 시가총액을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인 GDP로 나눴을 때 몇 배였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걸쳐서는 우상향을 해왔어요. 우상향을 해왔고 다만 어떤 특정한 구간에는 좀 강세장이라고 부를 만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랐던 기간이 있었고 2002년부터 7년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기간에 가계대출 열어줬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17년부터 22년까지 또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두 자릿수 정도 되는 주택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지수로는 두 자리가 잡히긴 했지만 시가총액은 하는 기준으로 한 300조 정도가 빠져서 현재는 6,20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을 2,150조로 나누면 약 2.9배,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는 집값이 GDP의 3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비싸졌다고 이제 난리지 않습니까? 미국 주택 가격이 역사상 최고점이고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도 7.5%인데 사람들이 집 사는 게 이상하다 이런 말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미국 주택 시장도 이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뭐 46 트릴리언 달러를 23 트릴리언 달러로 나누면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1.5배에서 2배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2.1배에서 한 3배로 올라가면서 곡소리의 2배는 정도 나야 돼서 역시 주택시장을 보더라도 K주택시장이 미국 주택시장보다 좀 더 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전체 주택시장을 이렇게 몇 배다 하면 좀 체감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집값이 좀 싼지 비싼지를 보기 위해서는 전세 대비 몇 배를 받아왔냐 그리고 지금이 주택 매매 가격이 전세 몇 배 정도 되냐 이걸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단지별로도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게 서울과 전국의 그 매매가를 전세가로 나눈 그 배수가 몇 배인지를 이제 2012년부터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2012년에 일단 전국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전세 매매 가격이 전세의 1.6배였다가 2016년 7년이 되면서 한 1.3배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한 1.5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전세가 만약에 4억 원이 유지되었다고 하면은 이 4억 전세 기준으로 2012년에는 1.6배니까 한 6억 4천 받았다가 2016, 17년 정도 되면은 4억 기준으로 1.3배니까 5억 얼마 받았다가 그리고 지금 1.5배니까 한 6억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과거에 같은 기준으로 1.9배가 약간 안 되다가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1.9배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멀티플이 지금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이제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부산인데요. 부산과 전국을 갖고 온 건데 파란 선은 전국이고 부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도 1.4배대에서 이렇게 장기간 1.45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는 현재 1.6배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택의 그 멀티플이 좀 올랐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GDP 대비로도 가장 비싼 레벨인데 전세 대비로도 가장 비싼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주택시장은 좀 비싼 게 더 비싸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엄청 비쌌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좀 여전히 비싼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월세를 전세 전환율이라는 그런 할인율로 나눠가지고 전세 가격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 몇십만 원을 받아야 되냐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1억을 40만 원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1년에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480만 원이니까 이게 4.8%로 전환되는 거고 1억 원을 30만 원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3.6%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월세라 하더라도 몇 퍼센트로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산을 하면은 전세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왼쪽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맨 아래쪽에 있는 녹색 선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선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랑 파란색 선은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 전환율 추이를 그려드린 건데,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이제 같이 동행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가 기준금리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 하락을 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 하락을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2020년 전후로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과 뭐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방과 부산도 그 기준금리 추이와 함께 전월세 전환율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작년 말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작년 말부터 올라간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가 하락을 주도했는데, 최근 3개월만 보면은, 여기 왼쪽 그림에서 최근 3개월만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이제 수평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도 저 짧은 선이 저게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전세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화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 상승도 조금 나타났는데,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도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전월세 전환율이 좀 더 올라가서 전세가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현재의 그 기준금리 레벨은 3.5%가 굉장히 제약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게 내려오더라도 2020년 요 레벨인 0.5%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2%대에서 멈춘다고 한다면 2% 수준일 때의 전월세 전환율은 5%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시장 전월세 전환율은 좀 더 소폭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월세 전환율이 소폭 상승을 하게 되면은 환산해서 전세는 조금 내려가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